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더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일주일쯤 후면은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못 들여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우리 휘발유 가격도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8개 나라인가요? 우리 중국 뭐 이렇게 나라는 예외를 둬서 뭐 당분간은 이란산 원유 수입해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네. 거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제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 원유 수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의 뭐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8개 국가는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외 적용 시한이 180일입니다. 그게 이제 5월 2일 날 마감이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안 된다. 네, 미국 쪽에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5월 3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네, 이란에 대한 압박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이야기 나오면서 두바이유가 뭐 하루 만에 2%씩 뭐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석유를 이제 두바이유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당장에 이란이 이제 산유국 한 곳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거 배럴당 74.77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네. 6개월 계속 상승세에서 지금은 사실 급등세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된 네. 거죠. 그래서 브렌트유나 텍사스유나 뭐 크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왔는지 대충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까? 네. 아주 비쌌을 때는 2012년에 저 때 뭐 기름값 정말 비쌌는데요. 예, 네, 우리도 폭등이었다고. 리터당 2,000원 넘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2016년에는 아주 떨어졌다가 우리 체감은 잘 안 돼요. 저희가 유류세가 비싸서 기름에 붙는 세금이 비싸서 체감은 잘 안 되는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두바이유를 거의 다 두바이유죠. 우리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그 원유를 브렌트유, 텍사스유, 두바이유 네. 두바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북대서양 쪽에서 나오는 거는 다 유럽 쪽으로 하고 네. 미국은 제일 많이 생산을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 네. 텍사스 다 미국 쪽에 소비가 되는 거고 결국 사올 수 있는 거 두바이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80% 가량이 우리는 이쪽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좀 뭐 어쨌든 또 수입에 와야 상대적으로 되는데 봤을 거리도 좀 때는 가깝고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이기도 네.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정유해서 또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네. 어쨌든 한 80% 정도는 두바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란산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란산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으로는 5.2%라고 하고 네. 이것도 많이 낮춘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란이 계속해서 제재를 받고 있었고 지금처럼 제재에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 또 우리도 이렇게 포함될지 몰랐기 때문에 줄여와서 있었군요. 5.2%인데 문제는 이제 이란산을 직접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유 자체가 올라버리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란산 원유를 우리 초경질유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초경질유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가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네. 80% 정도라는데 일반적인 원유는 그게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고 무슨 그렇죠. 운동화니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석유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네. 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름세면 얼마 지나서는 이제 우리 휘발유 가격도 그대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휘발유는 1,443원, 경유는 1,330원입니다. 경유가 한 110원 정도 싼데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지금 무려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한 3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우리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게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많이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유가가 불안정하면 앞으로 한 2, 3주 사이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40원 여의도는 정말 비쌉니다. 여의도는 뭐 1,700원, 1,800원 합니다. 네. 그것도 오름세고요. 네. 유류세 인하 조치하고 있잖아요. 세금 깎아주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다음 달 7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정부가 소비 진작을 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서 15%인데 이게 7%로 축소가 되면 네. 이 그러니까 많이 휘발유가격이- 깎아주다 조금 깎아주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절반 정도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네. 가뜩이나 그냥 놔둬도 65원 가량은 리터당 오를 건데 네. 만약에 이게 2, 3주 내에 국내 휘발유 가격까지 반영이 되면 뭐 85원 정도까지도 더 올라간다. 거의 100원 가까이 네. 올라버린 셈이 되는 거죠, 리터당. 정부는 서민들 위해서 기름에 붙는 세금 깎아주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참 세수는 세수대로 안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비싼 기름 그대로 사고요. 네. 자,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했다가 지난해 이거 파기하고 미국이 이거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 맺은 게 이게 불안전한 협정이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경제 제재가 2030년에 자동으로 풀리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압박 효과라든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압박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핵 개발을 금지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별로 없는 협정이다. 이렇게 해서 파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제재가 되고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상황이 이어져 온 거죠. 점점 더 조이고 있더군요. 네. 압박을. 네. 이 국무부의 입장, 여기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Stop sponsoring and committing terrorism. Halt the arbitrary detention of U.S. citizens. Our pressure is aimed at fulfilling these demands and others, and it will continue to accelerate until Iran is willing to address them at the negotiating table. 이게 저희가 북핵 문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플루토늄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우라늄 농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란은 주로 우라늄 농축하는. 근데 여기에 대한 핵 사찰도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눈높이에 맞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 이런 거 계속 연구하고 발사할 거면 아예 그냥 이란과 맺은 핵 협정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시아파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중동 정세에서 특히 이제 헤즈볼라나 이런 테러 단체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옥죄기 시작하면 중동 정세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고려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란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핵을 폐기해야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보상을 주는 방안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네. 방식들을 이란의 방식에서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네.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다투는데 우리까지 불똥이 튀는데 이란에서 원유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인데 중국 어떻겠습니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中国同伊朗的合作公开透明、合理合法，理应该得到尊重。 자, 중국 외교부는 애둘러 말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투는데 우리와 이란 관계도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이란도 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 이번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정도 되면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네, 미국이 원래 또 시아파 종주국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강경한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종교를 걸고 다투는 네.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단을 뚫어서 미국의 제재를 뚫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나름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뭐 이란의 원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국가들이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산 원유를 빼고 나면 중동의 두바이유가 그만큼의 공급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란은 이 경제가 이 석유 수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네. 40%가량이 석유 수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이란 경제가 어려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당장 이 제재 조치가 처음 취해졌을 때 거의 이란 내의 그 경제가 뭐 추락하다시피 했다. 달러 네. 가치에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원화 가치도 떨어졌었고 자국 원화 가치도 떨어졌었고 네. 이란 내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시위 같은 것도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란이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봐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상당히 심각하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해하고 페르시아만하고 두 개의 이제 해역을 경계하는 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고 톡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여기를 막게 되면은 봉쇄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뭐 카타르 등등 해가지고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히게 되는 현상이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랍 국가들끼리도 뭐 갈등이 일촉즉발이 생기거나, 되는, 네. 예, 아니면 근데 이게 사실 국제법상으로는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은 네. 있지만 만약에 막게 되면은 미국하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아랍 국가라고 했는데 제 테헤란 취재 가서 아랍 국가 이야기를 했더니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자신들은 페르시안이지 아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란 사람들 자존심이 센데, 네, 굉장히 뭐 상황은 위험해진다. 뭐 선전포고라는 말씀에서 네. 당연히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것을 뭐 전문가들이 통하는- 호르무즈 해협과 봉쇄까지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오일 쇼크가 다시 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뭐 전쟁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거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저희는 이게 국제유가와 관련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상반된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리고 리비아 내전도 지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굉장한 산유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전체를 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과거에 이 셰일가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가스 때문에 한 30% 배럴당 한 30달러 선으로 유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셰일 오일을 좀 더 많이 생산하다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우방 국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견인하거나 압박해서 네. 원유 생산량을 확 늘리는 방법들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공급이 줄더라도 셰일가스를 또 석유 대체제로 해서 생산을 더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파동의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셰일가스 때문에. 셰일가스도 있고 기름도 워낙 많이 나는 네. 나라잖아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